제 생각에 돈을 무한대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원금 회수까지 단 23일 하루 수익 4.5% 플레이트 원 메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위험성이 꽤나 높은 투자일 수도 있지만 초기에만 들어가면 꽤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메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념적인 거를 한번 다루고요. 다음엔 한번 괜찮은 게임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동영상 시작할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메타는 플레이트 원 메타, 게임 메타인데요. 한 메타를 설명하는 지표로서 잘 작용하는 게 이 코인 마켓 캡 위에 있는 하나의 메타 분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인 마켓 캡 기준으로 새로운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플레이트 원 메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플레이트 원 메타가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역시 엑시 인피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엑시 인피니티는 필리핀에서 굉장히 핫했는데요. 필리핀에서 일주일 동안 6만 명이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이미 자기 월급보다 많은 돈을 게임을 통해서 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인류, 한 21.7세기, 21.8세기 인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모든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아니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지? 라는 물음에 대한 첫 대답이 저는 이 게임 메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은 꼭 보고 오시면 좋겠어요. 아마 보라고 해도 안 볼 테지만 꼭 보고 오세요. 알았죠? 네, 보고 오셨나요? 이렇듯 이 엑시 인피니티를 시작으로 게임 메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설명할 수많은 게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엑시 인피니티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는 현재도 굉장히 잘 나가는 덱인데요. 업비트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저 바닥에서 주웠다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10만원도 넘기면서 굉장히 가격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2의 엑시 인피니티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는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펫들 있죠. 이 펫들을 엑시라고 하는데 이 엑시 3마리가 필요해요. 괜찮은 엑시들로 맞추려면 한 100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엑시들을 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기면은 스무트 러브 포션이라 해가지고 SLP를 주는데요. 이 SLP는 이 엑시들이 새끼를 낳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새끼들을 이 엑시 마켓에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엑시 마켓은 또 수수료를 받거든요. 이 엑시들을 사고 팔 때마다 4.5%의 수수료가 적립되고, 이 4.5% 수수료는 엑시 인피니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되게 됩니다. 실제로 하루 거래량을 보시면 4,652더 정도가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의 4.5%가 엑시 홀더들에게 배당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생태계가 짜여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국민 게임이 된 만큼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엑시를 홀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이 엑시가 앞으로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임 메타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플레이트 원 게임은 저는 게임의 재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밌을 거면 그냥 롤 하면 되겠죠. 저는 이 게임 메타의 게임은 투입 시간 대비 고효율이 나와야 하고, 또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임들만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엑시 프로덕트를 보셔도 와, 이게 몇 조짜리 게임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게임의 재미는 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필리핀 사람들은 이 게임을 통해서 자기 월급보다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이게 재미없다고 이 게임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아무리 게임이 재미없다고 한들 본인들이 자영업하고 회사 다니고 이런 것보다 재미없을 수는 없겠죠. 육체적인 노동 강도도 훨씬 덜 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이 재밌게 나오는 것보다는 투입 시간 대비 돈이 잘 나오고 투입 시간이 적고 이런 게임들이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저는 이 플레이트 원 게임 메타의 구조가 사실상 인간이 채굴기를 돌리는 거고 NFT가 채굴기화 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엑시는 스칼러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스칼러십 제도가 뭐냐면 이제 필리핀의 가난하신 분들에게, 아니면 굳이 가난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자본을 투입하기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제가 엑시를 3마리를 사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요. 실제로 엑시 한국 커뮤니티에 짤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 엑시의 스칼러십이 사실상 내 사업장에 알바를 고용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자본, 엑시를 투입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니까요. 수익 배분은 요새는 5대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P를 5대5로 나눠 갖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미 스컬러십 수요가 많지만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갈수록 스컬러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플레이 투 원 구조는 사실상 게임의 탈을 쓴 사업장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예전에 잠깐 엑시를 완전히 초기부터 홀딩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스칼러십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본인이 차린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건물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 게임 메타는 결국에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직접 채굴기를 돌리는 거다. 채굴기, 기존의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이 NFT화 된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저는 사실상 이 게임 메타가 폰지 사기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엑시 인피니티를 예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귀엽죠? 그리고 이 엑시들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게임을 해서 SLP라는 포션을 벌어서 이 SLP라는 포션을 사용하면 엑시들이 한 마리씩 태어나고 그 엑시들을 사람들이 거래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엑시를 살만한 수요가, 그러니까 3마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엑시의 가격이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게임을 하고 싶은 플레이어보다 엑시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저는 가격 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메타는 굉장히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게임팀에서도 이를 알고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넣어놨죠. 예를 들면 새끼를 낳으면 낳을수록 필요한 SLP의 양이 증가한다든가 많은 엑시를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 스컬러십도 이런 수요 공급 조절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컬러십을 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폐쇄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는 이 수요 공급 구조가 한 번 깨지면은 저는 그 게임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게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번 망할 낌새가 보이는 게임은 바로바로 탈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폰지 사기 구조죠. 맨 마지막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폰지 사기가 과연 나쁠까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이 폰지 사기예요. 누군가가 돈을 빌리면 누군가 이자를 갚고 그럼 그 이자는 어디서 와? 또 누군가의 빚으로 누군가 이자를 갚고 어차피 이 세상이 폰지 사기고 저는 폰지 사기가 내가 나쁜 방식으로 가담을 하지 않으면 참여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로 이 게임 메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저는 큰 수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되고 그건 분명히 본인의 공부량과 비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후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초기에 선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특징은요, 이 게임 메타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열성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 게임의 가치, 이 게임의 토큰이 떡상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열성적인 팬들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엑시는 자기네들이 홀더가 많으니까 로닌이라는 자체 지갑도 만들고요, 덱스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직 게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땅들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아직 이 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 열성적인 사람들은 꾸준히 땅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땅 제일 싼 게 막 3.6 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죠. 아직 프로덕트도 없는데. 이렇듯 열성적인 팬덤이 있다면 관련 아이템도 팔 수 있죠, 덱스도 만들 수 있죠, 그럼 또 수수료 올라가겠죠, 그럼 또 보상 늘어나겠죠, 그럼 또 토큰을 많이 팔겠죠, 심지어는 뭐 팬아트를 판매하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투 원 게임에 투자한 사람들은 게임이 흥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열성적인 팬덤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게임 공략도 만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본인의 돈도 더 많이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게임, 하나의 게임이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특징으로는요, 게임으로 돈 버는 시대는 저는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미 왔죠. 이 첫 번째 곡을 끼고 있는 사진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시대가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1.6세기, 21.7세기 정도에는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미 부분적으로 오기도 했죠.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란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슬슬 이슈화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도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 뭐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몇 억 부자가 된 10대 이런 기사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이거를 현실적으로 느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아들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로블록스 아이템을 사달라고 했대요. 이게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대 중반인데도 약간 될까 말까 하는 것들이 이미 10대들한테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의 어떤 아이템, 어떤 내 꾸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 시장이 발전하는 거는 저는 확정된 상수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2원은 당장 내가 돈을 잃더라도 미래에 분명히 올 메타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눈을 띄워놓으면 무조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요, 현재 게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게임 메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초기 프로젝트들은 아무래도 토큰 이코노믹스가 좀 불확실하고 좀 단점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픽도 꾸지고 이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게임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f.com에 가시면 현재 어떤 프로젝트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떡상할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게임 메타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전에는 저는 이미 엑스 인피니트처럼 자리를 잡은 게임들만 잘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비썸의 위믹스 토큰이 흑철 채굴을 통해서 미르4가 떡상을 하면서 굉장히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 미르4의 사례를 보고 새로운 게임에 진입하는 게 늦지 않았구나, 굳이 기존 게임들이 강자가 되는 시장은 아니구나, 아직도 시장 강자들이 많이 바뀌니까 여기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번 이런 프로젝트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 제가 지금 열성을 갖고 하는 것은 버니콘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실제로 이 버니콘은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시총도 낮고, 플레이 시간도 부담되지 않고요. 또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론상 23일이면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돈을 무한대로 복사하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23일 뒤에 원금 회수만 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 게임이 망할 때까지 돌리면 저는 꽤나 높은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버니콘 프로젝트가 바이낸스 MVP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격 상승의 요소가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 버니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늘은 코인판 최신 메타, 가장 핫한 메타 중에 하나인 플레이2원 메타, 게임 메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가격이 싼 게임이라도 하나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을 잃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더 나은 프로젝트들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버니콘은 들어가 볼만한 것 같아요. 근데 버니콘 가격이 조금 오르긴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긴 힘든 측면이 있지만 아직도 저는 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메타는 아무래도 폰지 사기의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택스처럼 지금이 저점이다 라고 확신을 드리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